명작의 현장을 가다 7번째 이야기. 월든 호수에 답이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그의 작품 월든 숲속의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미국 콩코드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초월주의 철학자입니다. 법정 스님과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살기를 원해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을 자급자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경험을 기록한 책이 월든입니다. 나지막한 구릉에 둘러싸인 아늑한 곳. 그 아래쪽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호수는 널찍한 모래사장을 중심으로 아늑하게 나무 병풍을 두른 모습입니다. 자연이 펼치는 향연을 보기 위한 원형 극장의 무대라며 대지의 녹색 눈동자라는 소로의 말 딱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보스턴으로부터 북서쪽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인 콩코드에 월든 호수가 반겨주었습니다. 아니, 자연의 품에 제가 풍덩 몸을 던졌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들고 나는 물줄기도 없이 고여있는데 소로의 혼이 지켜주는지 호수는 맑았습니다. 차마 손을 담가볼 수가 없어 쭈그리고 앉아 모래를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월든의 물과 모래를 손에 한 줌 쥐면 호수의 깊은 뜻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른다 라고 소로가 말했기에 어설프게 따라해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모래 위에 그리며 바다처럼 파도가 없으니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을 위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로의 말이 떠올라 얼른 제 이름을 모래로 덮었습니다. 헛된 욕심을 또 부렸네요, 제가. 모래사장을 지나 북쪽 기슭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명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걸어봐야 한다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소로는 말했죠. 법정 스님도 율시와 씨도 다녀갔습니다. 호수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소로의 오두막 터를 찾아보기 위해서죠. 좁은 오솔길을 지나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서니 소로의 오두막 터가 나옵니다. 그는 사상가 랄프 에머슨의 소유지인 이곳에서 2년 2개월 2일을 살았습니다. 소로가 지은 오두막이 길이 15피트, 넓이 10피트, 높이가 8피트라고 했습니다. 그가 땅을 파고 톱질해서 혼자 만들었죠. 건축비는 $28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삶의 첫 시작이었죠. 아니, 측량에 관심이 많고 정원 가꾸기를 즐겼던 그에게는 작은 오두막을 짓는 일은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공원 입구에 재현해 놓은 소로의 통나무집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테이블, 단촐한 침대,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땔감용 나무를 담는 상자와 3개의 의자가 여기저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하여, 2번째 의자는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3번째 의자는 교제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가 살았을 당시 그 집을 찾는 방문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론 20명이나 모여 토론을 했다는데 작은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호숫가의 옛 집터에는 돌기둥을 세워 표시하고 집터 안 벽난로 밑돌 자리를 찾아 명판을 세웠는데, 자, 그대 나의 향이여, 이제 이 벽난로에서 위로 솟아라
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터의 뒤쪽에는 4개의 작은 돌기둥으로 땔감을 넣어둔 헛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두막집은 주차장 근처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찰랑거리는 물 위에서 털갈이를 준비하는 오리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완두콩과 옥수수를 심어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을 최상의 일 중 하나로 꼽았기에 그의 숨결을 느끼려면 호수 바로 옆에 그의 집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오른편 길목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이 서로를 존경한다는 표시로 놓고 간 돌이랍니다. 서로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후 시인 브론슨 윌콧이 이것을 찾아왔다가 서로의 집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몇 개의 돌로 표시를 해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호숫가에 작은 돌이 많아 돌로 둘러싸인 호수라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서로가 물질 문명을 거부하며 살던 곳. 그는 자연과 교감하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며 간소하게 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100가지가 아니라 2~3개로 줄여 10손가락으로 세는 사람은 정직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집과 재산 그리고 일의 노예가 돼가는 사람들에게 자급자족하며 최소화한 생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부유할 때 삶은 가장 빈곤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근처에서 작은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돌을 양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의미로 놓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우려 몸부림치는 나를 돌 안에 담았습니다. 남들의 인정과 사랑, 금전적인 여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꿈틀거리는 것을 꾹꾹 눌러 돌 안에 채웠습니다. 그 돌을 돌무덤 한쪽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빈자리에 다시 욕심이 들어앉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우고 싶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속물근상과 허영을, 기계에 길든 나태함도 던져버립니다. 헨리 소로의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그처럼 자연의 일부로 살 수는 없지만 한 줌의 바람과 한 줄기 햇살을 즐기자고 자신에게 귀뜸합니다. 돌 무더기 옆 나무판에 그의 작품 웰든의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내가 숨을 거둘 때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호수는 하늘의 물로 대기에 떠다니는 영혼을 비추고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받아들입니다. 서로는 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보기 위해 자주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고 플루트를 불었다고 합니다. 윌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수는 우리를 잠시나마 명상에 빠지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신성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살던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그 답의 한 가닥 실마리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윌든을 탄생시킨 윌든 호수에서 그를 만나고 자연의 품에서 행복을 누린 하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